안녕하세요, 홍방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디스플레이, 즉 모니터입니다. 벤큐 제품이고요.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 벤큐 제품은 별로 추천을 안 합니다.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중에 모니터를 계속 생산했던 곳, 벤큐 그리고 알파스캔이죠. 당시 알파스캔이 10년 전쯤에 AOC 시리즈라고 해서 대기업도 못하는 아주 얇은 베젤의 모니터로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을 때, 벤큐는 TN 패널로 FPS에 아주 특화된 그런 모니터로 노선이 서로 달랐어요. 어쨌든 10년 전쯤 TN 패널을 제가 쓰고 그 색감에 실망을 엄청 많이 한 다음, 똑같은 TN 패널을 쓰는 데일 모니터를 쓴 다음, 이거는 패널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력의 문제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벤큐 모니터를 사람들한테 추천을 안 합니다. 그런데 벤큐가 어느 순간부터 전문가용 모니터부터, 그 다음에 게이밍용 TN 패널을 계속 생산하고요. 그 다음에 게임과 엔터테인먼트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모니터를 출시했습니다. 자, 바로 벤큐 모비우스 EX3210U입니다. 자, 디자인으로 보면 굉장히 깔끔해요. 특히 뒷면의 만듦새가 굉장히 뛰어난데요. 정말 깔끔합니다. 예, 특히 우퍼 주변의 글자 각인이나 일단 모비우스라는 이런 글자의 폰트나 굉장히 뒷면은 깔끔 그 자체. 예, 앞면도 이너 베젤을 써서 굉장히 깔끔하게 만들었어요. 지지대 역시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외관상 디자인은 어느 정도 호불호가 갈려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옆에 화이트 시스템을 지금 놔뒀는데요. 화이트 시스템과 깔맞춤이죠. 예, 서로 매칭이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벤큐의 모니터는 4K 모니터입니다. 2160p 4K 모니터인데, 이 벤큐의 모니터를 쓰기 위해서는 그래픽 카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두 가지 그래픽 카드가 있죠. 3070 Ti 그리고 3080 Ti입니다. 3070 Ti로는 돌리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가성비가 제일 좋은 3080 Ti로 4K를 돌리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지금부터 모비우스 EX3210U에 대해서 제가 리뷰를 할 건데요. 리뷰어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리뷰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전문적인 측정 장비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느낀 그대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모니터들이 가지고 있는 플리커 프리, 블레이 이퀄라이저, 기본적인 기능들, 로우 필터까지 다 빼고 모비우스만의 장점, 그리고 모비우스의 단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냥 고지고대로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모니터의 스펙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니터 크기는 32인치고요. 이거는 이제 광고에서 이렇게 홍보 자료로 쓰는 게 32인치라는 거고, 실제로는 31.5인치입니다. 해상도는 4K 2160p, 주사율은 144Hz까지 지원합니다. DP 1.4 포트로 주사율을 144까지 내려면 DSC 기술을 쓰죠. 요즘엔 거의 다 DSC 압축 기술을 써서 색상 손실 없이 그대로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배사 디스플레이 HDR 600 인증을 받았고, DCI P3 98%의 뛰어난 색감을 가지고 있어요. 10비트의 트루 컬러를 지원합니다. 자, 퀀텀답 IPS 패널이라고 해서 저는 삼성 IPS 패널을 탑재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삼성 패널이 아니에요. 벤큐의 자사 공장에서 만든 IPS 패널입니다. 명암비는 1000대 1에 응답 속도는 MPRT 기준은 1ms/s고요. GTG 기준은 2ms/s입니다. 근데 요즘은 GTG 기준으로 무조건 보죠. 요즘 4K 모니터들이 1ms로 홍보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 역전상 때문에 거의 2ms면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ms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역전상이 덜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리고 AMD FreeSync 프리미엄 프로를 지원하고요. 엔비디아 G-Sync 호환도 당연히 지원합니다. 모니터 입력 단자를 한번 봐볼까요? HDMI 2.1 포트 2개가 있고요. DP 1.4 포트 1개, 오디오 출력 단자, USB 업스트림 포트와 USB 3.0 포트 4개가 있습니다.
모니터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화이트 감성으로 충만해요. 모니터 디자인이나 지지대 디자인도 괜찮은 편이고 뒷면에 은은하게 비치는 LED도 꽤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모니터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결국 이제 호불호의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꽤 괜찮은 디자인이에요. 일단 지지대가 굉장히 튼튼하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저는 좀 무난하다고 생각하고 화이트로 나온 케이스랑 매칭을 했을 때는 꽤 괜찮은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높이 조절도 가능하고요. 틸트도 되고 좌우 조절도 됩니다. 다만 피벗은 지원이 되지 않는 점은 좀 아쉬운 점으로 꼽히는데요. 근데 이 정도 급의 모니터는 거의 메인 모니터로 쓰기 때문에 뭐 피벗이 지원 안 되는 거는 뭐 크게 상관이 없어요. 예, 제 모니터들도 피벗이 지원이 안 됩니다. 자, 하단에는 스피커와 BI 플러스 센서가 있고요. 밑에 전원 버튼과 OSD 메뉴 버튼, 외부 입력, 내장 마이크 버튼도 보이네요. 자, 언박싱을 하면서 웬 하얀색 플라스틱판이 있어서 이게 어디에 쓰이는 건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모니터 입력 포트 쪽에 끼울 수 있는 커버였습니다. 선정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깔끔하게 끼울 수 있는 커버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자면 기본 구성품에 USB 케이블과 DP 1.4 케이블, HDMI 2.1 케이블이 들어있는데요. HDMI 케이블 역시 울트라 하이 스피드 인증을 받았습니다. 요즘 모니터 사면 울트라 하이 스피드 인증 케이블은 기본으로 넣어주는 것 같아요. HDMI 2.1 케이블 같은 경우는 배사에서 인증한 울트라 하이 스피드 인증 마크를 받아야 됩니다. 실제로 지금 판매되고 있는 많은 2.1 케이블들이 울트라 하이 스피드 인증을 안 받고 그냥 싸게 풀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거 구매하지 마시고요. 정확히 박스나 아니면 이제 케이블에 울트라 하이 스피드 인증을 받은 바코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바코드를 핸드폰 앱을 이용해서 찍으면 그 케이블에 대한 재원이 나오게 됩니다. 인증을 받지 않는 케이블들은 문제가 되게 많아요. 특히 깜빡임, HDMI 2.1 케이블은 차세대 규격으로 만들어진 4K와 8K를 위해서 만들어진 케이블이기 때문에 이 인증을 받지 않으면 화면 깜빡임이나 아니면 이제 노이즈나 아니면 줄이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화면이 한 번씩 완전히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케이블은 울트라 하이 스피드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상상 그 이상의 현실, 몰입감 있는 게이밍 경험을 선사합니다. 뱅크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상상 그 이상의 현실, 몰입감 있는 게임을 정말 저희한테 선사를 해줄 수 있을까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플스5를 켜봤고요. HDR을 켜놓은 상태이고 120Hz 역시 지원합니다. 화면 찢어짐을 방지시켜주는 VRR도 당연히 지원을 하고요. 자, 일단 이블리딘 2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DR 600인데 쨍하네요. 색도 이 정도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게임은 HDR로 플레이를 해야 몰입감이 높은 것 같아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는 소리는 스피커를 따로 연결하지 않고 모니터에 내장된 스피커를 이용한 소리입니다. 2W 출력 2채널 스피커가 있고요. 뒷면에 보시면 5W 출력 우퍼가 있어요. 우퍼가 있다는 거는 장점이 될 수가 있죠. But he didn't have answers. You do. You're gonna tell me about Mobius. 자, 언차티드 4를 플레이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HDR과 SDR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으실 건데요. 저희가 직캠으로 바로 찍을 거예요. 4K 미러리스 60프레임까지 녹화를 할 수 있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거의 저희가 보는 비슷한 화면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모니터의 단점이 한 가지 드러나는데요. SDR로 플레이할 때는 화면이 좀 어둡습니다. 이 모니터의 SDR 밝기가 약 300니트 정도 된다고 하는데 SDR 밝기가 400니트 모니터 화면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어둡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제가 다나와에서 평균 290니트라고 뱅큐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댓글을 단 거를 봤거든요. 290니트면 메인 모니터로 쓰기에는 꽤 어두워요. 최대한 밝기를 올리고 지금 저희는 촬영을 한 겁니다. 아마 낮에 햇빛이 많이 비치는 곳이라면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최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 모니터가 SDR로 플레이할 때 이제 550니트 정도 밝기고요. 오른쪽에 있는 모니터가 지금 400니트 정도가 돼요. 여기서 뱅큐만이 할 수 있는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HDR-I 기능인데요. 주변의 조도를 감지해서 HDR 화면을 조정하는 기능입니다. 취향에 따라서 HDR-I, 시네마 HDR-I, 디스플레이 HDR-I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HDR-I가 지금 게임 HDR-I와 시네마 HDR-I는
사실상 좀 어두워요. 예, 그래서 거의 쓸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 조도에 맞게 하면 보통은 이제 조명이 뭐 형광등 같은 경우 이제 그대로 있죠. 예, 물론 뭐 이제 햇볕만 그냥 비치는 곳이라면 자동으로 이렇게 조정되는 게 편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게임 HDRI와 시네마 HDRI는 꽤 어두워서 이게 좀 이질감이 많이 느껴집니다. 자,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디스플레이 HDRI가 그나마 HDR 기능 중에는 가장 괜찮았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OST 메뉴가 좀 고전틱한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직관적일 수도 있지만 이 디자인 자체가 약간 옛날에 윈도우 98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일단 뭐 기능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자, 32인치형 모니터에는 리모컨이 거의 탑재가 되어 있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32인치 모니터에 리모컨이 없는 이유가 32인치 정도 되면 가까이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OST 버튼을 이용을 하죠. 예, 손이 바로 닿는 거리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34인치 이상들, 거의 40인치, 42인치, 48인치 보통 이런 모니터들 좀 거리가 있는 곳에서 게임 플레이를 하거나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때 리모컨을 활용을 하는데 특이하게 리모컨이 있네요. 이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마블 스파이더맨 마일즈 모랄레스입니다. 역시 모니터 몰입감 테스트로는 스파이더맨만한 게 없죠. 일단 신나게 거미줄 타고 날아다닐 수 있고요. 이 부분에서 색감은 괜찮지만 전체적으로 또 어두워요. 지금 HDR을 킨 상태인데 실제 600니트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스파이더맨을 플레이 해봤을 때 좀 어두운 게 좀 많이 티가 나요. 예, 일단 스파이더맨의 이제 캐릭터 자체의 색감이 좀 많이 죽어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HDR이 밝은 부분은 밝고 어두운 부분은 어두워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스파이더맨에서는 조금 갸우뚱하는 면이 있긴 합니다. 트래블러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소리는 뭐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DSP 칩이 내장되어 있어서 5가지 사운드 모드를 선택할 수 있어요. FPS, SPG, RCG, 시네마, 팝, 라이브가 있네요. 자, 이것도 역시 취향에 맞는 사운드를 골라서 플레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데몬즈 소울입니다. 데몬즈 소울은 어차피 HDR을 켰을 때 이제 캐릭터는 잘 드러나요. 그리고 이제 주변은 이제 검은색은 이제 검은색으로 잘 표현이 되고요. 분위기도 잘 표현이 됩니다. 데몬즈 소울은 전혀 문제가 없네요. 이번에는 갓오브워입니다. 갓오브워도 괜찮아요. 주변 색감이나 HDR 효과가 이제 제대로 드러나는 그런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촬영한 게임들은 모두 HDR을 킨 상태로 촬영을 한 거기 때문에 290니트의 SDR이 아니라 600니트, 정확히 이제 600니트인데 이 600니트가 저희가 봤을 때는 피크 밝기가 600니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평균 밝기는 550니트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키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HDR 같은 경우는 이 밝기 유지력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550니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전문 측정 장비가 없어요. 근데 저는 수많은 모니터를 써봤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알거든요. 느낌적인 겁니다. 저는 수많은 모니터를 써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제 주관적인 의견이 좀 많이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둠 이터널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둠은 빠질 수 없는 게임이죠. 자, 둠 이터널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뭐 어디 하나 빠질 게 없이 색감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뭐 모난 곳이 없이 괜찮네요. 뭐 이건 뭐 둠 자체가 이제 워낙 빠른 게임이라 거의 잔상이 생기지 않았어요. 이걸 보면은 DTG 기준으로서 매우 빠르게 응답 속도로 했을 때 1ms가 아니라 2ms로 세팅을 한 거는 꽤 괜찮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뱅큐 모니터면 항상 빠지지 않는 기능이 있는데 바로 BI 플러스 기능입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 모니터 밝기, 색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일정한 밝기와 색온도를 유지하는 쪽을 좋아하는 저는 이 기능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유저들도 자기가 이제 커스텀한 밝기와 색온도를 유지를 계속 하는 걸 좋아합니다. 대체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 모니터는 특이하게 마이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모니터 중에서 마이크가 달린 제품은 이 제품이 처음인데요. 두 개의 디지털 어레이 마이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USB 업스트림 케이블을 모니터와 PC에 서로 연결시켜주면 PC에서 마이크 장치가 인식되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정면의 소리 위주로 수음을 하는 개인 모드, 주변 소리를 다 수음하는 전방향 모드가 있습니다. 자, 이 마이크는 딥러닝 기술로 키보드 소리나 주변 소음을 감지시켜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노이즈 캔슬링이죠. 이 기능을 사용하면 이어폰을 꼽지 않고 스피커로 게임을 하는 상황에서도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마이크 시연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한번 들어보시죠. 마이크 테스트. 지금은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현재 벤큐 EX3210U 내장 마이크를 이용하여 녹음을 하는 중입니다. 개인 모드의 노이즈 캔슬링을 끈 상태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지금은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현재 벤큐 EX3210U 내장 마이크를 이용하여 녹음을 하는 중입니다. 개인 모드의 노이즈 캔슬링을 켠 상태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지금은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현재 벤큐 EX3210U 내장 마이크를 이용하여 녹음을 하는 중입니다. 전방향 모드의 노이즈 캔슬링을 켠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스피커로 들으면서 게임을 하는 중입니다. 보통 마이크를 쓸 때는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쓰죠. 근데 이번에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이용해서 스피커로 그냥 들으면서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스키퍼. 요새 연습하고 있는 중이죠. 지도를 봐주세요. 다음 링이 아주 멀어요. 오마이갓, 러닝 시뮬레이터 시작! 자, 개인적으로는 이 마이크는 쓸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마이크가 왜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옛날에 빔포밍 마이크를 생각하게 대한 그런 악몽이 느껴지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모니터에 마이크를 이용하지 마시고 헤드셋 마이크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한 음질로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G2G 기준 2ms라고 아까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브랜드는 G2G 기준 1ms의 IPS라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1ms로 선택을 하고 플레이를 하게 되면 잔상이 생깁니다. 역잔상 때문에 게임 플레이를 거의 할 수가 없어서 매우 빠르게가 아니라 빠르게로 하죠. 빠르게로 하면 보통 3에서 4ms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뱅큐 모비우스 같은 경우는 지금 2ms로 GTG 기준으로 나와요. 그래서 에이펙스 지금 게임 플레이를 하면서도 잔상이 지금 거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GG! 마이크 시연 영상을 보셨죠? 정말 마이크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이 마이크는 기본적으로 플랫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시면 웅웅대는 소리가 나요. 이 웅웅대는 소리가 굉장히 거슬립니다. 물론 저는 전문적인 이제 방송 마이크를 쓰고 있지만 이 마이크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주변에 이 웅웅대는 잔상음이 남아 있어요. 이게 되게 거슬리거든요.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슬려요. 개인적으로 이 마이크는 만족감이 굉장히 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바로는 이 모니터는 어느 정도 호불호가 갈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 주로 얘기했던 밝기 부분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이 모니터를 리뷰를 하면서 느꼈던 점이 정말 많아요. 이 모니터를 어쨌든 유료 광고잖아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가 장점을 좀 부각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니터는 어느 정도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은 모니터입니다. 일단 SDR 밝기가 290니트,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는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나요. 예, 그리고 저희가 정확히 IPS 패널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했어요. 물론 이제 퀀텀닷 입자 필름이 들어간 것은 굉장히 장점이라 조금 더 선명하고 색감도 화려하고 괜찮지만 이 밝기 부분이 계속 머리에 맴도네요. 자, 일단 HDR-I 기능부터 시작해서 이 안에 내장된 마이크, 그리고 뒤에 우퍼, 스피커들, 저희가 지금까지 리뷰했던 모니터들과 그다음 특별한 차이는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모비우스만의 아이덴티티는 분명히 있어요. 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사실 굉장히 모호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리뷰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다른 리뷰와 다르게 저희는 직접 눈을 보고 다른 모니터들과 비교를 하고 그렇게 이 모니터를 측정을 했는데, 자, 문제는 159만 원의 가격입니다. 자, 159만 원의 가격에 부합하는 성능과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정가가 159만 원이면 아마 좀 더 스피커나 우퍼 아니면 HDR-I 이런 기능들보다 일단 모니터잖아요. 모니터면 기본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본 중에 하나는 SDR 밝기죠. 기본적으로 SDR 밝기는 350니트에서 450니트 정도가 되고, 대부분 HDR 600을 쓰는 모니터들은 SDR 밝기가 보통 350니트에서 400니트는 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아쉬운 부분이에요. 자,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HDR-I를 잘 쓰게 될 것 같지 않은 HDR-I가 오히려 더 어둡게 이렇게 표현되는 좀 단점이 좀 있고요. 여기 장점이라면 화사한 색감입니다. 색감 자체가 콘탄다 필름을 중간에 붙였고, 그 다음에 색감 자체는 사용자 조절로 통해서 어느 정도 훨씬 더 이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조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정되는 BI 플러스는 충분히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자, 초보들 같은 경우는 사용자 설정을 통해서 색감을 맞추는 게 귀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사용자 설정을 해서 어느 정도 색감을 자기 눈에 맞추는 게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추천드리는 방식은 기본 6500K의 따뜻한 온도를 가지고 있는 밝기보다 9300K의 차가운 밝기로 설정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훨씬 더 화사하고 또 이쁜 화면이 나와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벤큐의 모비우스 EX3110U는 종합적인 엔터테인먼트형으로 나온 게이밍 모니터예요. 자, 이제 진짜 총평입니다. 모비우스 EX3110U에 대해서 평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159만 원이에요. 자, 159만 원에 이 모니터를 구입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지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 리뷰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홍방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